여보세요? 나? 차 뽑은 거 기다리고 있지. 탁송 온다고 해서. 한 대 뽑았다. 슈퍼카 한 대 뽑았지. 난 심심한테 놀아줘 그러면. 오케이, 딱 갈게. 슈퍼카라며요. 슈퍼카지. 스타르기니 무엇이라고. 오늘은 현대차에서 딱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대리점에 가도 전시 차량이 없는, 그렇다고 또 시승도 거의 할 수 없는, 하지만 판매량이 가장 좋은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포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포터예요? 포터를 샀으니까요. 진짜로 산 거예요? 빌려온 게 아니고요? 네, 샀어요. 차량 돈 좀 보여줄까 일단?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진짜로 샀습니다. 용달하시려고요? 아이, 용달이라뇨. 포터가 뭐가 어때서요? 자, 일단 마저 리뷰 시작할게요. 포터의 뭐 스펙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2500cc에 133마력이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아반떼가 1600cc에 138마력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포터는 그래 아무래도 화물차인데 마력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포터 같은 거 화물차는 토크나 마력이 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토크 같은 경우도 이게 아반떼보다 더 낮아요. 그것도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제 원가 절감이 아닐까. 아, 아무리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이 많이 타시니까 저렴한 뭐 생계형 차량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뭐 배기량은 좋지만 마력이나 뭐 토크 같은 경우는 낮은 게 아닐까. 뭐 디젤 차량이지만. 그리고 이번에 포터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페이스 리프트 된 건가요?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솔직히 그냥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자, 일단 원래 이 등 모양은 그대로거든요. 원래는 이게 동그랗게 전구 하나가 있고 여기가 원래 깜빡이가 들어간 자리. 깜빡이 같은 경우는 더 작아졌어요. 이렇게 좀 더 작아졌고 여기에 그 데이라이트가 들어갔어요. 일단 포터에 그 데이라이트가 들어갔는데 보통 데이라이트는 LED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전구예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구예요. 안에 전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향등이랑 그 상향등이 들어가 있고 그 안개등은 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스마트 트림인데요. 이거를 이제 프리미엄 트림을 하면은 앞에 보조 범퍼가 달리는데 그 보조 범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냥 이거는 프리미엄이다 딱 이런 느낌. 근데 네. 포터에 본넷이 있어요? 이게 분넷 있어요. 여기가 분넷인데 잠시만요. 예, 분넷이에요. 본넷에 의외로 든 게 없네요. 예, 여기에는 그냥 워셔에 가고 구동인만 들어가 있고요. 엔진은 이게 미드십이니까. 자,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열어야 돼요. 자,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미드십이다 보니까 이렇게 좌석 아래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 좀 많아요. 어떤 단점이 있죠? 일단은 이거 한 번 여는 것도 힘들고 뭐 이건 뭐 그렇다고 치고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죠? 그렇네요. 이걸 이렇게 딱히 정비하는 것도 일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 일단 차를 정비를 하려면 운행을 하던 중이던가 뭐 센터를 갖고 왔다는 거 그런 경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다 막혀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뭘 이걸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엄청 더워요. 엔진열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일반 뭐 세단 같은 경우는 뭐 세단이나 SUV 이런 거는 본넷 열어놓고 그냥 정비하면 되잖아요. 네. 본넷 공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이게 밀폐된 공간에 정비를 해야 되니까 춥기도 춥고 엄청 더워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터 같은 경우가 이번에 또 바뀐 게 있거든요. 선생님 이쪽 와보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기름 탱크 아니에요? 기름 탱크요? 아니요? 와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요소수라고 적혀 있네요. 예, 요소수라고 적혀 있죠. 네. 요소수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뭐냐면은 이번에 그 배기가스 환경규제
배기가스 환경 규제라든가 노후 디젤 차량 운행 제한 같은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유로6라는 환경 기준에 맞춰야 돼요. 요즘엔 그 SUV도 이제 디젤 SUV 같은 거에 들어가는 추세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배기가스를 좀 정화해주는 장치인 거죠, 요소수가. 배기가스 같은 경우가 녹스라고 하거든요. NOx. 그게 질소산화물이에요. 근데 요소수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수거든요. 배기가스가 나오기 전에 한번 필터를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배기가스에다가 저 요소수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면 말 그대로 그 질소가 산화된 거예요. 요소수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수니까 산성에다가 암모니아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화가 되겠죠? 중성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에서 질소랑 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소수 같은 경우가 또 단점도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기가스는 좀 뜨겁잖아요. 저게 이제 노즐을 통해 가지고 분사를 해주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그 잔여 요소수들이 이제 녹는 거죠. 증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소수 같은 말 그대로 소금물인데, 암모니아수인데 그 소금 결정 같은 게 남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이 남아버리면 이제 노즐이 막힘이 되고, 그럼 제대로 분사가 안 되겠죠. 결국에는 그것도 정비를 하면서 막힌다면 그것도 이제 갈아줘야 되는, 환경 규제에 맞추는 건 좋은데 좀 정비성이 좀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저거 같은 경우 요게 판스프링이거든요. 요거는 한 6만 원인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한 위에 거 4장 정도만 들어있다고 하는데, 판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화물을 싣다 보면은 짐칸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래가지고 좀 무거운 걸 뭐 안 신다든가 뭐 그런다면 이제 도움이 되죠. 저 판스프링 같은 경우도 저게 하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저게 부러져가 날아간 경우도 있어요. 가끔 뭐 이제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뉴스 같은 데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보강을 해주면 좋죠. 제가 원래 그 작년도 모델에서는 이거 못 봤었거든요. 이번부터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풀옵션이 아니어서 못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순정으로 이렇게 후방 센서가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후방 센서가 3개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후방 센서가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좀 더 편하긴 하죠.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가 기니까 사이드 미러랑 그 룸미러로만 이제 뒤에를 봐야 되는데, 후방 카메라가 없어도 솔직히 뭐 잘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미세하게 닿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후방 센서가 들어간 거는, 그리고 포터에서 이제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첫 번째로 이 배터리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나마 뭐 도심에서 운행하거나 뭐 그러면 괜찮은데, 뭐 이제 시골길이라든가 좀 험로 있잖아요. 비포장도로라든가 포터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시골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데서 노출되어 있는 게 굉장히 전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충격이 가질 수도 있고, 이게 충격 때문에 여기 망가져가지고 뭐 누액이 될 수도 있고, 배터리는 왜 항상 이렇게 노출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포터에서. 그리고 징판이 있지만 따로 이렇게 득점을 줘요. 이거는 공고밖에 못 씻겠네요. 네, 그냥 이거는 정말 딱 그 삼각대 있잖아요. 이제 사고 났던 삼각대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금 디각선을 해야 돼요. 일자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그리고 여기에 그냥 공구 몇 개 넣어놓으면 끝인데,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얇아요, 이게 철판이. 그래가지고 좀 무거운 것도 씻기도 그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정비하는 도구를 넣고 싶어도 미안해서 또 흔들리고 뭐하고 하면은 쉽게 망가질 것 같고, 차라리 안 닿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구함이에요, 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색하니 요즘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네. 평평하네요. 네, 그냥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말은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원래는 이게 물결무늬인 거 아시나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홈이 파이는 거 아세요? 아니요. 그게 원래는 대수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비가 오면은 이제 그 물이 빠지라고. 근데 그거를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차라리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게 개조를 한 거예요. 원래 순정 같은 게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뭐 화물을 실은다고 할 때, 특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옆에서 실을 때, 뭐 가구나 뭐 그런 거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끼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 끼면은
그것도 뚫고 하는데 그게 지그재그 있잖아요. 그런 거 적재할 때 좀 용이하지가 않다. 좀 불편하다.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살짝 구멍을 뚫어놓고서 이쪽에다가 이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항상 포터를 보면서 했던 건데 거의 포터 보시는 분들은 거의 한 70, 80% 이상 분들은 다 이렇게 평평하게 바꾸실 거예요. 아, 피디님, 네? 혹시 포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아시나요? 그냥 다 같은 트럭 아니에요? 포터도 이게 종류가 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투장축 슈퍼캡이에요. 이게 캡의 종류가 슈퍼캡, 일반캡, 더블캡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아에서는 투중캡, 킹캡, 더블캡. 더블캡은 똑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슈퍼캡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일반캡이랑? 아니요. 요 공간. 요 공간이 있는 게 슈퍼캡. 없는 게 일반캡. 근데 일반캡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의자를 뒤로 못 젖혀요. 젖힐 수는 있는데 조금 당기면은 젖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 키가 크고 다리가 긴 분들은 의자를 최대한 밀착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뒤로 밀착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적재함의 길이도 초장축이 있고 장축이 있는데 얘는 슈퍼캡 초장축이어가지고 이 고리가 7개예요. 이 고리들이 7개예요. 근데 이 고리가 6개면은 그거는 그냥 장축.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긴 것도 있어요. 일반캡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공간만큼 슈퍼캡이든 일반캡이든 공간이 더 긴 거예요. 고리가 1개 정도가 더 많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고리의 간격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블캡. 더블캡은 오히려 한 요 정도까지 그 뒷좌석이 생기니까 요 고리 하나만큼이 또 작아져요. 그러니까 초장축이면 6개고 장축이면 5개가 되는 거죠. 고리가 이제 7개면은 슈퍼캡에서 이게 초장축이고 일반캡이면은 일반캡이 조금 하나가 더 늘어나고 더블캡 뒷좌석인 더블캡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저는.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차이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차량 리뷰는 이제 끝난 건가요? 실내 리뷰해야죠. 실내 리뷰 하러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실내 같은 경우는 이 핸들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은 지금 이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가죽 스티어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것도 일반 세단처럼 원래는 이게 보통 3점식이고 엄청 컸잖아요, 포터들이.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일반 세단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스마트 트림이어서 옵션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포터가 풀옵션이면은 블루투스가 돼요. 에? 예, 블루투스가 돼요. 풀옵션은 블루투스로 이제 여기에 그 통화 버튼도 있고 오디오 버튼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냥 스마트 트림이 없다는 거. 그리고 포터가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면 믿으실래요? 아니요. 풀옵션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있나요? 여기에 스위치가 생겨요. 여기에 그 크루즈 기능이 생겨요. 여기 빈 공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쵸. 그렇군요. 여기에 생기는데 얘는 그냥 스마트라서 없다는 거. 그리고 포터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이 키. 아직도 폴딩 키를 줘요, 포터는. 그러네요. 아직도 폴딩 키를 줘요, 얘는. 포터 일렉트로닉 아세요? 아니, 전기차 버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포터 전기차 버전이 나왔거든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예요. 여기 버튼이 있어 스마트 키인데 얘는 풀옵션을 사도 폴딩 키예요. 전기차라서 그냥 스마트 키를 넣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넣어줄 거면 여기에 좀 넣지 그냥. 그리고 요새 차들의 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은 조작부가 운전석 쪽으로 되어 있죠. 네. 요즘 그 아반떼도 그렇고 뭐 소나타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포터까지 운전석에서 컨트롤하기 쉽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터에 트림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이게 작년 모델까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포터에는 이번 신형에는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요번 포터2는 뭔가 이게 좀 특이하네요. 수동 아니었어요, 원래? 무슨 소리예요? 포터가 지금 오토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래요? 포터 오토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저는 수동밖에 못 봐서. 지금 이 기어 공간 같은 경우는 비닐에 쌓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반 그냥 세단 차량 같은 그런 경우 바뀌었어요.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오토가 요 기어는 아니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원래는 그 2단, 1단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거였고 3, 2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기어 있잖아요. 옛날 오토 기어. 뭐 그런 걸로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아반떼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기어. 그냥 그걸로 바뀌었어요. 포터가 차선 이탈 방지가 된다면 또 믿으실래요? 아니요. 물론 얘는 지금 스마트라서 없지만 아 그냥 모던을 살걸. 여기에 이렇게 까맣게 하나 생기거든요. 네. 까맣게 생기는데 거기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면은 차선을 감지해가지고 차선 이탈 그 보조라든가 그냥 경고까지 그게 다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포터는 지금 이제 주유구가 옛날엔 열쇠로 돌렸잖아요. 네. 이제 실내로 그 주유구가 캡이 열린 방식이에요. 네. 주유구 여는 게 어디 있을까요? 보통 운전석 왼쪽 아래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데요? 네. 아니에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거기 있네요. 여기서 당겨야 돼요. 피디님. 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요. 요게 라이터예요. 라이터요? 여기서 이걸 눌러주면은 좀 이따 얘가 튀어나와요. 이제 나와.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이럴 거면 그냥 라이터 쓰는 게 빠르겠어요.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보면은 시거적 라이터예요. 아, 그렇네요.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금연이 추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진 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포터 같은 경우 아직도 나와요 이게. 아, 그렇군요. 심지어 제떨이가 여기 있어요. 그렇네요. 원래는 여기에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떨이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튀면서 딱 털면 되는데 이거 지금 이게 옵션이 나와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떨이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거 빼가지고 버리면 돼요. 포터에 또 제떨이가 나온다는 거. 아, 담배를 안 핀다. 그냥 빼버리고 딱 퍼플러 쓰면 돼요. 되게 터프하게 던지시네요. 그리고 포터는 요즘 포터는 이게 됩니다. 자동이네요. 예, 그냥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올리는 게 설마... 올리는 건 자동이 아니에요. 아, 내려가는 게 자동이면 올리고 자동으로 좀 해주지. 그리고 이제 포터도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되고요. 네. 뭐 굳이 뭐 가끔 뭐 그런 빌런들이 있잖아요. 야간에 주행을 하면서 쌍라이트 빌런 아예 아니에요? 그건 뭐가? 미등을 안 켜고 다니는 스텔스들, 아, 스텔스 빌런들. 요즘 웬만한 차에는 다 오토라이트가 들어가요. 네. 깡통에도 거의 들어가고 심지어 이 포터도 이 트림이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거거든요. 아래에서 두 번째. 네. 이거에도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그냥 미등이나 이런 걸 켜는 걸 까먹으면은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거 전조등을 끄는 까먹으면은 이걸 틀면 되잖아요. 오토라이트를. 그쵸? 오토로 하면은 진짜 뭐 초저녁엔 뭐 안 켜질 수 있다고 쳐도 한밤중에 안 켜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고장난 게 아닌 이상. 요즘엔 다 이 오토가 들어가 있는데 오토가 들어간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스텔스 차량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운전을 가고 있는데 검은색 그 세단이 진짜 가로등빛도 없는 데서 스트레스 와가지고 사고 날 뻔했었는데 그나마 발견해가지고 다행이지. 제발 좀 켜고 다녀주세요. 그리고 이 차에는 가장 중요한 옵션도 들어있어요. 뭐죠 그게? 깜빡이요? 네, 원래 보통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들어가 있으면 뭐하냐고. 깜짝이야 씨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깜빡이 안 킨 차량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제가 아직 면허를 안 따서. 기본적으로 다 오토라이트로 들어가 있고 깜빡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안 켜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느낀 건데 요거 있죠. 네. 보통은 드라이브에 넣으면은 잠기잖아요.
네. 안 잠겨요. 지금 드라이브 넣었어요. 그렇네요. 얘는 수동을 일일이 잡아 운전석에서 이거를 그냥 잠가야 돼요. 드라이브 넣은 상태로 뭐야 됐다. 제 쪽은 안 잠겼는데요? 잠시만요. 네, 됐네요. 아, 문 더 닫혔었구나. 그런가 봐요. 예.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공간이 좁아서 제가 예. 힘들어요. 운전석에서 아, 순간 고장난 줄 알았네. 씨. 그러면 이제 포토2에 대한 리뷰는 이게 전부인가요? 뭐 또 소개시켜 줄 만한 포토에 있으면 뭔가 되게 특이한 그런 거. 딱히 특이하다고 봐야 되나? 일단 열선 핸들이 있어요. 그래도 열선 핸들이 있고 요거 열선 시트 엉따까지 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한 단계 윗등급을 사면은 부속동 엉따가 있는데 솔직히 부속동 엉따가 필요가 없어요. 엔진이 바로 밑에 있어서. 예, 보셨다시피 엔진이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틀어도 뜨거워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진짜 이거 스마트 트림을 좀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스마트 트림이래요. 웬만한 거 편의 기능은 웬만한 건 다 있고 웬만한 건 다 있으면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니까 이것보다 아래 트림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깡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적당한 트림을 넣는 추세인데 이 스마트 트림의 최대 단점 핸들 틸트가 없어요. 핸들 이쪽에 보면 원래 틸트가 있잖아요. 네. 이 스마트에는 없어요. 아, 이것보다 윗단계인 모던 트림이 있는데 모던 트림이 한 120만 원 더 비싸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이러고 해야 돼요. 불편해요 좀. 시트를 좀 당기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원래 핸들을 좀 내리기도 하고 위로 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 키에 따른 포지션이 있는데 이 틸트가 안 된다는 점. 스마트 트림이랑 그 아래 트림은 없다는 점. 이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포터2를 리뷰해봤고요. 뭐 갑자기 이렇게 찍게 된 거라서 딱히 뭐 크게 준비한 것도 없고 차량 리뷰도 처음이고 해가지고 미숙한 부분이 좀 많긴 한데 오늘 이렇게 한번 포터2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자. 야, 근데 이거 진짜 산 거야? 이거? 어. 아빠 차야. 차량 등록증에 네 이름 있었잖아. 응. 왜 아버지 명의로 네 이름, 왜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이야? 내 이름으로 사고 응. 내 이름으로 할부 찍고 아빠 차고. 그렇구나. 타고 다시면 아빠고 그냥 내 이름으로 사고 지금 한 거지.